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뉴스 네트워크 21 CNN 21 방송입니다. 새해에도 저희들은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방송으로 거듭 시청자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방송도 방송심의위원회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변화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명사초청 코너에 탐정제도의 변화가 또 다변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후보 당시에 또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탐정의 길, 민간 조사자 이렇게 자격증 발급 허용에 관한 것으로 동신대학교 한승훈 교수와 함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탐정의 길, 또 민간 조사자,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그를 쫑긋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탐정제도 오늘 굉장히 좀 핫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질문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방송에 임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방송이 잘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뭐 이빨도 좀 하고 좀 복장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평소대로 갖고 있던 소신을 잘 좀 정리해서 우리나라 탐정 제도가 잘 정착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여쭤봤냐면요. 이 방송이 지금 탐정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이 이게 사실 공인 방송으로 나간 게 거의 타 방송에서도 없고, 그리고 또 기존 논설로도 많이 사설로도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이 아마 좀 이렇게 나침반이 되지 않겠나라고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책임감 무겁게 갖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셔서 저희들이 영광스럽습니다. 예. 자, 탐정업 제도의 그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에만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이 OECD 가입국 선진국에서 탐정 활동의 범위가 많이 굉장히 허용이 되고 또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좀 놀랐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이건 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 뭐든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회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의 나라들의 이제 그 제도로 운영하는 방식들이 이제 각각 달라지고 있는데 크게는 엄격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연 발생적인 그런 수요들을 사후에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도화시키는 그런 약한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덧붙여서 또 질문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탐정을 영어로 하면 디텍티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뭘 발견하다, 탐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는 이제 인베스티게이터, 조사. 인베스티게이터, 조사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보면은 흥신소라고도 하고 뭐 이제 예전에 올드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고. 그럼 세계 최초의 탐정 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글쎄요, 세계 최초 탐정 제도는 어디라고는 제가 딱 짚어볼 수가 없는데, 뭐 흔히 우리가 뭐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랄지 그런 소설들이 일찍이 나왔던 것을 보면은 유럽에서는 일찍이 공인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덧붙여 주시죠. 네. 예. 나라들의 그 양태 예. 실태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예. 또 주별로 각각 각자의 법을 가지고 예. 각자의 시행하는 그런 단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형태가 대단히 차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대체로 공통적인 점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그 탐정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 보완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에 대한 조사원을 말하고 예. 인간 조사원 그러면은 이제 범죄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신용관계라든지 예. 또는 개인의 신용관계라든지 예. 또는 보험 사고 같은 것도 예. 뭐 확인해 본다거나 예. 의료 사고 같은 거 이런 조사원이라고 할 때는 이제 광범위한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터는 말 그대로 조사하다 그럼 인베스게이트에서 나온 용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확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네. 활용이 되고 있는데 탐정제도가. 네, 탐정제도가요. 그런데 거기의 탐정제도는 이제 뭐 탐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민간조사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탐정은 이제 범죄에 국한해서 활동하는 국한해서. 조사원을 말하겠고 민간조사원은 그 외의 광범한 그런 조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광범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범죄에 대한 조사를 첫째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 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예컨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체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법적으로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와 미국의 변호사 제도가 약간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참 편하게 업무를 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의뢰인들이 죄다 증거를 채집해서 가져다 주면 법정에만 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변호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경우는 변호사들이 직접 증거를 채집을 합니다.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민간조사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조사원들의 활동들이 변호사들과의 협업 속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간 조사원들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겠어요. 퀄리티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수사 경력이 커리어가 붙다 보면은 그 뭐 경찰과 비등한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든다면 키신저 장관 혹시 아시죠? 네, 너무 유명하신 중동 평화에 공헌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하는 게 바로 이 탐정업을 민간조사원 기업을 설립을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개인 조사원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경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재취업이네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제도로 보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 영화에서도 조금 나오긴 나왔습니다요. 뭐 이렇게 그 영화 성동이라고 뭐 이렇게 했던 뭐 기억이 납니다. 탐정 기억이 나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자, 그만큼 이제 그 이렇게 사회 변화에 대한 수요도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좀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사 인력이 매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사실 들어가다 보면 저희 방송에서도 오피스텔 인터넷 성매매 요 부분을 경찰들하고 또 이렇게 또 협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문의도 하고 해보니까 경찰 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토로하더라고요. 네. 좀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방송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제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정제도에 대한 또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이 견해를 사실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제 우리나라도 나올 때가 됐습니까? 네, 이제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민주화되면 될수록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인권도 발달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네. 어떤 그 경찰 수요에 대한 네. 이런 사회적인 욕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당 담당 경찰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이 국민들의 수가 네. 500명을 좀 밑도는 네. 그런 수준인데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낮습니다.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무한정 공공기관의 그런 인력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낭비도 있거니와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때문에 또 경찰기관이라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또 비대해지게 된다면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물론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 제도 개편이 있게 되면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민간조사원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어쨌든 탐정 또는 민간조사원 제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쪽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야 경찰의 꿈을 못 이룬 또 사람들이나 아 이걸 또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야, 밥벌이 용도로 그리고 내가 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누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질문에는 살짝 없는데요. 교수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민간 조사원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요? 있긴 있죠. 그런데 그분은 교수님께서 확연하게 지금 분간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말씀은 범죄까지 확대하는 그렇습니다. 민간 조사 자격증을 발부한다. 그것이 이코르가 이제 탐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늘어났을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이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필요한데 싶은데요. 지금 현재 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의 한계 테두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업을 실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조사는 이제 신용정보에서 행하는 각종 신용 정보 업무, 정보 탐지 업무 그리고 채권 추심하는 그런 업무를 그 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또 그 외에 이제 뭐 청원 경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경찰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합법화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 터들이 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탐정업이라든가 또는 민간 조사업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식 어떤 민간 조사원 제도라든지 유럽식 민간 조사원 탐정 제도는 여러 법에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신용정보법이라고 약칭해서 말하는데 그 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법에 특히 저촉될 수도 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저촉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좀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상태에서 어떤 업을 개업을 해서 그 사업체를 개업을 해서 한다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20년 7월 달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정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제된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게 되면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석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명칭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죠. 그 조문 하나 바뀌어지는데도 그 언론들이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과거에 뭐 흥신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크다 이런 우려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악용되는 사례가 사실 많이 또 그렇죠.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또 탈법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법에 보면은 법률 상담을 돈 받고 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또 어떤 법률 서류를 돈 받고 활동하는 것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굉장히 변호사들의 그 이익 집단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철옹성처럼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민간 조사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제적인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게 원활한 그런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탄생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럽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완전하게 정찰이 되는 경찰과 협업하는 또 입찰까지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또 그런 경우를 영화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변호사, 이제 탐정, 민간조사까지 한다고 하면은 자신들의 특히 변호사는 지금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법제화가 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탐정이 이제 탐정이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나왔으니까요. 이게 할 수 있는 이건 어떻습니까? 조사범입니까? 수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수사는 아니죠. 조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본인들은 수사한다고 하겠죠. 그 점이 이제 굉장히 공공기관, 즉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 내지는 군 이런 수사기관의 업무하고 민간 조사원의 업무가 경계가 뚜렷해야 되는데 호주 같은 나라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가지고 수사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탐정이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경찰과 이제 함께 한다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주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이지 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하고요. 다만 조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업무의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민간 조사원을 법제화하는데 기본적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의 민간 조사에서 했던 것을 좀 연장선상에서 더 확대를 할 것이냐, 경찰 일부의 업무를 갖다가 조금 더 여기다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초보적인 입장에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수사와 조사의 정의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수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증거 채집 활동입니다. 증거 채집. 이것은 사법 작용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 사항을 밝혀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죠. 이제 수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사라는 것은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로 보면 수사도 조사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법에서 조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흔히 행정조사, 세무조사와 같은 그것도 역시 이제 물론 그것을 고소 고발하기 위한 자료를 채집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팩트 체크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는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 채집 활동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이 조사는 강제력으로는 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활동 그 자체가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죠. 이것이 이제 일본과 같은 그런 제도인데요.
대개의 나라들에서는 이제 자연적인 발생을 이제 어떤 사업적인 통제 측면에서 행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조사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조사원에게 준사법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사의 활동에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는 위반한 경우에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죠. 위반한 경우에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사는 입건이 되었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사는 상관없이 그냥 네, 이제 알아보는 네. 측면에서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조사의 범위는 추후로도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학 기간 뭐 코로나19로 이제 뭐 이번 이제 봄학기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의 사실 대학의 역할 또 교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갈급한 심정을 헤쳐나가고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인간성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고립과 고독 속에서 인간의 소외감이 얼마나 인간을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인간에 대한 그런 절실함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실존적인 인간의 가치를 더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좀 더 귀중함을 더 알게 되고 학생들과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소통을 좀 더 중시해가는 그런 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좀 재설정해보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또 혹시 또 괜히 드렸는가 싶었는데 너무나 그 지혜의 성찰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탐정의 길, 또 민간 자격증 또 조사의 길,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이 길을 우리 동신대학교 한승훈 교수님께서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동신대학교 한승훈 교수님과 함께 민간 자격증, 또 우리 탐정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탐정업에 대한 또 해외 사례, 또 우리 변화는 또 사회 속의 변화는 어디까지 될 것인가, 또 마지막 제가 드린 질문, 수사와 조사의 또 정의 구분까지, 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교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성찰에 또 절실함을 느끼는 실존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또 고백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탐정의 이 길에 대한 이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인데요.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취향과 안전을 치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동신대학교 한승훈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